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럼 공부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좀 뭐가 있어요? 적합한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성과주의도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뭘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다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런 불필요한 오탈자 있잖아요. 이게 뭐 잘못 다른 단어로 작성됐는데 사업 계획서, 예산 계획서, 결산 보고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출했던 내역들을 좀 더 증명할 수 있는 감사를 받는 거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비중이 높아져야 되지 않나?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감사하는 총대의원회라고도 따로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설득했던 경험 그런 거 쓰셨어요? 이거는 안 썼던 것 같아요. 되게 적합한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생각은 못했어요. 윤정님이 대체 뭘 공부했을까가 궁금해요. 뉴스라든지 책을 읽던지 기업의 뭐 체육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이 기업이 뭐고 뭐고? 자동차 기업.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EV6 만들고 아이오닉 만들고 네. 사상 최대 실적 내고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가고 있고 지원 동기랑이 뭔 상관이죠? 내 자동차를 사본 적이 없어. 그럼 제가 현대기아차에 갈 수 없나요? 아니요. 그쵸? 그러면 우리 아빠가 자동차 현대차에 타니까. 아니요. 그럼 오고 싶은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비즈니스가 왜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네. 똑같은 이동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시간이 많아지는 대표적인 자율주의, 순간의 자유가 생기니까.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 최적 경로 설정과 추천을 통해서 교통체증이 없는 지역으로 우리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시간을 5분, 10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뭐 공간은 왜 우리가 신경 쓰는 걸까요? 공간. 오늘 했던 것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윤정님. 일단 지원 기업 검색해서 엑셀 파일에다가 정리했고, 두 번째로 HR 직무 분석, 인사관리 책 읽고 느꼈던 점들, 기억에 남아놓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파일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로 인생기술서 제작성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공부하셨으니까. 밑줄 친 것들이 이제 약간 보면 뭐 종업원이 경쟁력을 같이 하고 회사의 경쟁력도 나온다. 솔직히 좀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례들은 제가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그럼 공부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좀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되게 많은데. 그럼 인재 이동 관리, 선발 배치 이동, 보수, 돈 주는 거, 경력 설계 관리, 육성 개발, 평가 등급 관리 뭐가 제일 중요해요? 경력 설계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뽑아놓고 그 사람이 어쨌든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 목표나 방향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계속 역량을 길러줘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치를 채울 수 있도록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육성과 개발이라는 건 돈이 더 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주고 뽑았으니까 이들의 아웃풋을 더 끄집어내는 거는 동기부여 쪽 아닌가요? 보수랑 평가 등급 이런 거 아닌가? 직원들 이직시키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열심히 배워서. 아니죠. 열심히 배워서 딴 데 가라고? 적합한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뽑은 그 직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자료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내고 그거를 교육화시키는 게 좀 더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거지 않나. 네. 임금을 구성하는 기본급 3요소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알면 뭐가 달라져요? 그거 알아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한지 사실 네. 개념을 아는 것만으로는 뭐가 잘 되지는 않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오늘 뭐 하셨던 것들을 본다면 직급, 직능, 승급, 승격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직능 중심으로 등급을 나누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직위 중심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네. 직이라는 건 이제 뭐 대리과장, 부장, 차장. 네. 직능이라는 거는 뭐 설계, 뭐 R&D, 뭐 영업 이런 식으로 직무별로 이제 쪼갠다라는 거잖아요. 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뭐 다 장점만 있나? 아니요.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장단점을 굳이 왜 다 다른 방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제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각각의 제도의 목적성에 맞게끔 그런 것들이 도입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그 시스템에 맞게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바꿀 거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기본적인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저걸 네네. 토대로 어떤 생각 자체를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은. 성과주의도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성과 중심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하죠. 하는 만큼 받아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저거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뭐가 있는 거야, 성과주의 자체가. 성과주의는 직원들이 훨씬 더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네. 끝이잖아요. 그럼 뭐, 우리는 뭘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런 성과를 지향함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폐해라든지 부정적 이슈나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직원들이 성과에만 매몰되어 있는 과정에서 어떤 뭐 프로세스나 과정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규정을 건너뛰게 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또 이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든지, 혹은 어떤 성과 지향적이지 않은 조직원들이 이제 도태됨으로 인해서 직원들 간 어떤 양극화 혹은 그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정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어떤 성과급 중심적인 어떤 기업 문화가 뿌리내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최근에는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는 공적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만큼 받아가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적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성과주의가 무엇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까지 사실 계속 고민을 해주시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게 너무 어렵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정님은 오늘 기본서를 읽은 거지. 정말 옛날 책이더라고요. 정말 그냥 맞아요. 개념적인 것만 다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뭘 좀 공부를 했다면 좋았을까? 공부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좀 신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념은 필요해요. 개념을 알아야 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등급을 구분하고 성과 책임 뭐가 있고 보수는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필요는 한데 어떤 걸 좀 같이 하면 좋을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이걸 적용한 사례들 좀 찾아보고 그거 사례 적용했을 때 어땠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면 훨씬 더 좋겠네요. 그런 실용서들 같이 보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HR 3.0 해가지고 네. 뭐 실제로 다양한 어떤 현업에서의 인사 관련된 적용 사례들 이런 것들 같이 접목해서 보면 좀 더 좋을 거고, 그걸 보다 보면 또 다시 기본 개념이 또 궁금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직이 뭐 성과를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됐는데 네. 사실은 뭐 미국이나 해외 사례에서는 그런 성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충분히 그런 게 잘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지. 네. 혹은 꼭 뭐 해외 사례가 아니더라도 국내 사례들을 통해서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목적성이 지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리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마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겉도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인생 교수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18페이지나 쓰셨으니까. 디테일하게 많이 담아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경험들도 더 많이 넣으려고 했고 저 파트만 썼는데 진짜 같은 썼는데도 18페이지. 인생기술서를 쓰고서 자소서에 좀 활용했던 소재가 있나요? 여기 지금 써있는 소재들에서 데이원회 때 했던 거랑 수벅에서 뭐 신임원 모집했던 거 아니면 뭐 그 감사 평가하는 방식 제가 바꿨던 거? 약간 좀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많이 자소서에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느낀 점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근데 이 과정에서의 디테일들이 없네.
했던 행동만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사고방식들이 사실 좀 같이 나와줘야 더 좋았을 것 같고. 네. 요게 자소서에 쓰신 내용이군요. 네, 맞아요. 감사. 되게 진짜 권력 욕심이 정말 남한테 이렇게 지적질하고. 아니. 영수증 왜 이렇게 썼냐고. 아니야. 예산 이거 뭐냐, 어디다 썼냐고. 아니. 또 증명하라. 그렇게 되네요. 아니에요. 네. 이게 딱 자소서 쓴 그대로네, 이거. 지금 보니까. 이따 자소서 제가 볼 텐데. 맞아요. 그래도 인생기술서에 쓴 걸 자소서에 그대로 쓴 건 좋긴 한 것 같은데. 이거 쓰다 만 것 같아요. 이게 줄글로 쓰다가 제가 더 사고가 이렇게 좀 자꾸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야지 되다 보니까 좀 약간 밑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쓰려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 한 번 더 한 것도 좋아요. 근데 네. 과정으로도 한 번 더 쓰면 더 좋긴 할 것 같고. 네. 오탈자에 대한 불만을 지금 단과대에서 제시를 한 거네. 학생회에서. 네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때? 이게 다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비목이나 이런 중요한 항목은 감점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불필요한 오탈자 있잖아요. 이게 뭐 잘못 다른 단어로 작성됐는데, 그거를 뭐 감점시킨다든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기준들 아예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다라는 기준들을 제하고, 사업 계획서, 예산 계획서, 결산 보고서, 영수증, 도안, 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비중을 뭐 20점, 30점, 좀 100점 만점에서 어떻게 줄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있었는데, 저는 사업 보고서보다는 결산 보고서나 뭐 영수증 이런 실질적으로 내가 지출했던 내역들을 좀 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비중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사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감사를 받는 거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비중이 높아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결국에 돈을 제대로 썼나? 써야 될 곳에 썼고 적합하게 썼는지. 이거 바꿀 때 그 기준을 저희 그 단과대학 대의원회 위에 총학생회랑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감사하는 총대의원회라고도 따로 있어요. 거기서 시행하는 그 기준들을 좀 바탕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기준들은 좀 더 돈 단위가 큰 감사 기구들을 감사하는 기준이니까 그걸 좀 바탕으로 하면 내가 좀 이걸 바꿨을 때 그 학생회한테 왜 이렇게 바꿨는지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그걸 기준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설득했던 경험 그런 거 쓰셨어요? 이거는 안 썼던 것 같아요. 되게 적합한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쨌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필요했어. 기존에는 막 짜잘한 거 같다가 막 뭐 평가 요새 넣어가지고 이런 걸 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의원의 위에 탕위기구에서 하는 뭐 회의역, 시행 규칙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것들 근거로 들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했더니 그때 잠잠해졌나요? 좀 그래도 그런 뭐 감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불만은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인사 있어서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임직원들 상대로 그 평가 제도 그렇죠. 만들고 하니까요. 제가 이제 직원이면 윤정님 인사팀 직원이 맨날 이제 전화해요. 평가 기준이 뭐냐 이거. 옆에 있는 어떻게 주윤정이 나보다 좋은 평가를 받냐?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평가 기준 내놔라. 현대 입시 자소서에 높은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했던 경험을 쓰라고 하네요, 그죠? 끈질기게. 이게 정시 통계 실습 들으면서 데이터 분석, 통계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첫 번째 시도 1번. 자, 그래서 수업 내용을 모두 녹음해서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를 입력해 원하는 격의 시행을 배우면 수강 후 바로 복습. 세 번째, 막히면 교수님 따라가서 쫄래쫄래 따라가서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결론인 거고 잘 됐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이거는 뭐 본인이 앞으로 이제 잘하겠다라는 이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윤정님이 노력한 부분 딱 요만큼 나오네요. 끈질기가 맞나요? 끈질기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끈질기다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얼만큼 윤정님이 노력했는지 여기 잘 보이나요? 그러니까 통계 용어 외우려고 노력, 수강 후 바로 적용, 궁금증 해결이 나을까? 아니면은 F 분포를 잘 몰랐다, 이항 분포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떤 내용을 찾아봤고 이 항목은 이런 원리를 파악했으면 그리고 뭐 사스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기능들을 익혔고 그리고 밑에서는 팀원들이랑 어떤 통계 과제를 진행할 때 뭐 SPSS를 활용해서 무슨 변수와 무슨 변수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좋은 결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더 눈에 보이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약간 요약 정도고, 요약이라고 하기에도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되게 좀 뭔가 드러나지 않아. 아기자기한 느낌이죠? 아쉽네요. 네. 자, 그리고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갈등 겪었던 거, 요거 이제 한번 쓴 것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오네요. 기존에는 한 학과를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맡아서 네. 5개의 학과서를 모두 한 번씩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최소 3일을 소요됐다. 그러니까 한 명이 중복으로 5개 학과를 맡다는 거죠?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돌려보다 보니까 오래 걸렸다. 그리고 감사 지식의 차이가 미세하게 존재해 평가의 정확도가 낮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근데 감사라는 게 주관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평가하는 거 아닌가? 기준만 명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런 미세한 차이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주관이 개입될 수는 있는데 최대한 주관보단 평가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살짝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놓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결산 보고서 기준으로 각자 뭐 영수증,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 결산 보고서에 있는 비목들이랑 그 금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다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예산계획서에 그게 있다, 내용이 그리고 똑같이 있다. 아니면 이 부분 좀 다르게 기재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순간에 저한테 이제 얘기해주면 그거를 이제 제가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가에서 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각각의 이해 수준이 달라서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기타 뭐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면 그 부분이 앞부분에서 제대로 설명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없는데 그 설명이 적어도 이 부분 어딘가에는 있긴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5개 학과의 감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감사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각각의 담당자마다 물론 비용 관련된 부분을 누락했다라든지 학과 특성을 뭘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또 잘못 기입했다라든지 이런 오류나 누락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것들을 다시 수정하고 보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사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확실하게 얘기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고서 이런 제안한 내용이라든지 제안을 했을 때 반대를 했지만 어떻게 좀 설득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은 갈등을 해결인데 지금 갈등 해결이 문제 해결이에요. 와, 문제 해결인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인 것 같은데? 네. 갈등 해결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원들의 반응이 반반이었고 설득했다 이건데 이게 지금 갈등이 지금 없는데? 그렇네요. 갈등이 없다. 항목과 맞지 않은 자소서를 썼다. 좋은 소재를 갖고 있는데 좀 잘 못 쓴 것 같아요. 한동모터스 지원 동기. 한동모터스 뭐 하는 데죠? 여기는 BMW의 차종을 판매하는 딜러사, 공식 딜러 회사. 공식 딜러사. 그죠? 유명한 곳이죠. 공식 딜러의 역할이 왜 중요하죠? 이 공식 딜러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공식 딜러가요? 네. 왜요? 왜 필요해? 나 같은 사람한테 왜 필요한 거예요? 회사가 판매한 차를 직접 방문해서 구경하고 구매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어서. 구경, 구매, 상담? 이게 왜 중요한데요? 구경, 구매, 상담이요? 내가 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그 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인터넷에서 알 수 없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을 네. 고객이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공간뿐만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 구현. 고객이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럼 뭐 우리가 뭐 한동모터스 저기 BMW 공식 매장 가는 건 뭐 차별화된 경험하러 가는 건가요? 이따 갈까요 저희도? 여기가 이걸 썼던 이유가 보통은 대리점에 뭐 가거나 하면 차를 구매하고 상담받고 끝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내가 차를 구매한 곳에서 서비스 점검 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예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거를 그 BMW 여기 한동모터스 그 회사의 블로그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담아냈어요. 천문단 보면 자동차 구입을 위해 처음 마주하는 것은 자동차 업체는 자동차 판매 서비스 공간이다. 맞는 곳이죠. 사실 이런 한동모터스와 같은 공식 딜러사가 있기 때문에 BMW와 같은 완성차 업체는 조금 더 쉽게 고객들을 만날 수 있고 자동차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네.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동모터스와 같은 딜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그런 차량의 어떤 장점, 메리트, 특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듣고 자동차라는 굉장히 고가의 고관여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어드바이저다. 근데 이제 한동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좋은 어드바이저이자 에이전시일 뿐만 아니라 공간 자체를 상담부터 그리고 경험 그리고 이후에도 유지, 보수, 관리까지 한 번에 쭉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관리 편의성 높이고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서비스의 모든 여정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라는 어떤 얘기들을 좀 풀어갔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고 네. 근데 저라면 대놓고 그냥 썼을 거예요. 사실 뭐라고 썼을 거냐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더 이상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상이다. 본인을 드러내고 본인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자동차가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봐라 BMW랑 벤츠 얼마나 많이 팔리냐. 더 많이 팔아야 된다. 외제차에 대한 인식은 높이되 하지만 접근은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BMW 시어 드라이빙이라는 네. 이런 어떤 우리의 가치를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난 이 회사에서 주고 싶다. 이게 이 회사가 그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외제차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전문적인 인사 시스템 그리고 인재 육성 뭐 관리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역량을 끌어올리고 고객과 그리고 BMW라는 이 완성차 업체의 만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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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게 개념적으로 찾아봐도 쉽게 잘 나오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는 일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성격을 중심으로 그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효용이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때로는 좀 노골적인 접근도 필요해요. 패션이 본인을 드러내는 어떤 개성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듯 이제 자동차도 하나의 어떤 본인을 드러내는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스럽고 되게 액티브한 걸 보여주려면 좀 뭔가 스포티한 SUV 같은 걸 탈 수도 있는 거고 투도어를 타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이 있다면은 뭐 굉장히 스페이셔스한 대형 SUV를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좀 보고 네. 궁금한 게 있으셨다면은 어떤 것들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었던 거. 다들 이맘때쯤 되면 말이 없어지더라고. 이게 머리가 너무 정리가 없었네요. 이런 거 말고도 그냥 궁금한 것도 막 볼 것 같아요. 네. 그냥 개인적인 건데 저는 약간 취업을 하면서 네. 좀 동기부여가 잘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동기부여들을 뭐 취업뿐만 아니라 일상을 뭐 하면서도 동기부여가 있어야 내가 이거를 하는 목적에 딱 그 맞춰서 내가 더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요새 많이 떨어져서 혹시 원수님들도 혹시 인생에서 그런 동기부여를 어떻게 찾아가시는지 좀 궁금해요. 궁금하세요? 네네네. 고기 먹으러 가서 얘기하시죠. 네네네.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는 경제신문 분석, 라이브 다시 보기 및 미공개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전용 피드백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옴스잡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저는 약간 그 산업이나 직무 분석한 걸 어떻게 그 지원 동기라든지 공부한 걸 여기에 어떻게 녹여내지? 근데 그거는 직무 보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을 담아내는 게 맞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산업도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하는 일, 뭐 뉴스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담아내는 게 많이 어려워요. 뭘 담아요, 자꾸?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봅시다. 지원 동기에 대하여. 뭘 자꾸 녹이는지 모르겠지만, 지원 동기. 이게 이제 인정님의 궁금한 부분이죠. 다른 지원자들 똑같이 궁금할 거거든요. 시작부터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해 못했을걸요. 윤정님이 대체 뭘 공부했을까가 궁금해요. 뭘 공부했는데요?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던지 아니면 뉴스 뭐 읽고 전체 기업의 뭐 체육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하는 걸 봤다든지 자 봤어. 목적성이 뭐였어요? 왜 봤다? 이 기업이 뭐고 뭐고? 자동차 기업. 네. 그럼 어쨌든 뭐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EV6 만들고 아이오닉 만들고 네. 사상 최대 실적 내고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가고 있고 기아차 마찬가지. 봤는데 뭐 지원 동기랑 이게 뭔 상관이죠? 지원 동기 뭔데 이걸 공부한 거야 대체? 지원 동기는 뭐죠 근데? 왜 이 회사에 오고 싶은지 저 왜 오고 싶은지죠? 내 자동차를 사본 적이 없어. 그럼 저는 현대기아차에 갈 수 없나요? 아니요 그쵸? 그러면 우리 아빠가 자동차 현대차에 타니까 아니요 내가 꼭 그 산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도 내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네. 그럼 오고 싶은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비즈니스가 왜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사상 최대 실적 냈고 EV6 만들고 아이오닉 5 나오고 6 나오고 7 나오고 막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막 멋있게 또 모빌리티로 나아가는 모습들 나오겠죠? 그건 그냥 누가 봐도 멋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네. 이 비즈니스가 매력적인 이유는 뭔데요? 잘 되고 있어서? 우리 자동차 왜 만들어야 되죠? 원래는 이동하려고 이동. 근데 우리 지금 이동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더 이렇게 자꾸 발전시켜요? 시공간의 제약을 좀 덜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지. 오, 맞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가야 되고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동차 만들 때. 요새는 그 공간에 신경 쓰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간, 맞아요. 그런 것들. 네. 예를 들면 연비, 이런 것도 사실 신경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더 좋게 하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어떤 목적성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와, 제 생각은 항상 여기서 그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1시간 걸릴걸? 40분 걸려서 가면은 난 20분의 시간을 버니까. 네. 똑같은 이동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삶이 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모빌리티 기술, 특히나 대표적인 자율주행. 왜냐면 그럼 나는 운전하는 동안에 손발의 자유가 생기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 최적 경로 설정과 추천을 통해서 네. 교통체증이 없는 지역으로 우리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시간을 5분, 10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뭐 공간은 왜 우리가 신경 쓰는 걸까요? 공간은 그럼 시공간의 제약 극복이랑은 관련이 별로 없네요. 기차도 막 일반실 특실 있듯이 특실을 선택하는 데 이유가 있으니까 네. 좀 더 이왕 앉는 거 편하게 앉고 이왕 앉는 그쵸. 그런 부분들이 그래야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있어서 누릴 수 있는 효용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동차 이동을 하면서 더 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고 이동과 방법.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네. 현대차가 잘하는지 기아차가 잘하는지 BMW가 잘하는지 벤츠가 잘하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기준으로 회사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PBV를 네. 활용해가지고 혹은 이 GMP를 활용해서 좀 빠른 설계를 해서 뭐 근데 사실 그건 좀 생산적인 부분이니까 네. 내부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전기차 배터리를 우리가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배터리를 아래쪽에 바닥에 깔고 가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져서 샤프트가 들어갔던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조금 더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게 잘 설계하느냐. 네. 동일 차 길인데 차 길이는 똑같은데 얼마큼 안에를 넓게 뽑아서 차를 타는 동안 편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봐야 뭐가 왜 잘한 건지가 보이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이런 개념적인 부분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관점을 확대하고 지원 동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나 이거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난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현대는 내가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해.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젊은 세대에 소프트 랜딩이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야. 왜냐면 이들이 이제 직무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게 된다면 조직의 이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현대차가 더 빠르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생산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전기차 전환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다양한 이슈들이나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직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고민을 함으로써 현대차가 더 빠르게 어떤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수익을 내는데 기여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었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식 보면서 아유니 뭐 북미의 차 수상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뭐 삼나노, 뭐 달성, 뭐 GA 공법, 뭐 성공, 뭐 기타 등등 뭐 의미가 없어요. 걔 홈페이지에 가서 자기네 차를 열심히 자랑하겠죠. 내부의 공간을 넓혔고 뭐 전폭은 늘렸으며 뭐 타이어의 무슨 성능 어떻게 해가지고 효율성이 얼마큼 제고됐다. 그냥 그 사실 자체인데 그 사실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지. 그랬구나. 초에 뭐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뭘 왜 공부하는 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냅다 뉴스랑 자동차 홈페이지만 디립다 후배 파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 없네. 모르잖아. 얘기해도 모르는 거야. 정말 지금 이건 기본 오브 기본만 얘기해요. 지금 기본 오브 기본. 정말 기본. 이건 시작이 불가하죠. 이것들 왜냐면 많이 내가 기본에 대한 이해가 넓으면 넓을수록 보는 눈과 시각 자체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갔어야 된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자소서에 담아내야 할 때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풀어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포인트를 잡고 디테일하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게 조금 항상 쓸 때 고민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했던 요약이 아니고 그 내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줄 때 이게 다 쓰다 보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글자 수가. 쓸 때 뭘 생각하면서 써야 됐을 것 같아요? 디테일 쓰긴 쓰는데. 질문에서 요구하는 걸 혹시 뭐야 다 알고 있네요. 포인트를 짚고 했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근데 무작정 쓰고 요약하는 게 아니지. 잘못됐죠.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또. 왜? 경험을 해결한 걸 딱 찍어놓고 제가 이제 맨날 하는 게 소재만 생각한다. 이걸 항상 해결했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내가 저런 데이원에 일을 할 때 학생의 어떤 불만사항들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어. 이거 요약해야겠다. 이거 요약하면서 갈등을 드러내야 되는데 몰라 우선 쓰자. 쓴 다음에 해보자. 라고 하니까 그냥 상황만 요약이 되고 흐름에 맞지 않는 자소서가 나오는 거죠. 애초에 질문에 맞는 흐름과 주요 포인트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자소서를 쓸 때 이걸 질문을 보고 그럼 여기에는 이거 내용을 넣으면 좋겠다 라고 가지고 오고 이제 그 질문을 안 보고 이 경험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쓰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가지가 아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취업은? 옴사. 여기까지 할까요? 네. 뒷정리까지 잘했다는 것도 보여줘야죠, 이거. 야, 이거 좋다. 마카 아주 마음에 들어. 개 좋다. 아이러브 증평. 한명 입덕시켰다. 와. 좋아요. 몇 시간 정도 돼요? 평소에요? 네. 평소에 한 4시간? 5시간? 술 마시면 좀 더 자고 해독해야 되니까. 윤정님은요? 8시 만약에 일난다 치고 저녁에 12시에 잔다고 치면 8시간이면 좀 많이 자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자는 시간을 줄여야 하지 않나. 약간 취업 준비할 때는 내가 부지런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맞아요. 그쵸? 근데 아까 이제 봤으면 아시겠지만 네. 처음다. 이거 차가 많이 다니네. 정확하게 제대로 하면은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계속 목적성이라는 단어 요새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거 이해 못하면 시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되게 좋은데? 그러네요. 그냥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맞아요. 제대로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끝날 수도 그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좋고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정확하게만 한다면은 하루 10시간 정도 도서관에 있는 거잖아요. 10시간 넘게. 네. 10시간만 있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인턴이나 다른 것들 병행하면서 취준하는 친구들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 왜냐면은 진득하게 뭐 하나 깊이 파일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좀 가볍게만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시간 동안 뭔가 해야 되니까 자소서도 써야 되고 네. 책도 읽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네. 근본적인 문제 개선은 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더라고요. 지도를 한 번만 볼게요. 좀 길 잘 못 찾으시죠? 약간 길치예요. 맞아요. 제가 지금 거의 증평 한 절반 정도는 돈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절반 온 거예요. 절반 넘었어요? 아, 네, 절반까지 왔어요. 절반까지 왔어? 네. 갑시다. 건너갑시다. 여기서 더 걸어가면 네. 한 3, 40분만 더 걸어가면 증평 이제 다 걸어요. 오늘 증평 그냥 아예 그냥 다 깨고 가야겠다. 지금 주요는 다 본 거예요. 도강천 받고, 시장 받고, 여기 군청 사거리도 받고, 네, 거의 다 보셨네. 야, 뿌듯합니다. 군수님만 배우고 가면 되겠어 이제. 오. 고기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기를 잘 굽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원수님들. 짠. 아, 와우, 색깔 진짜 예쁘다. 소고기도 못 사드리는데 볶음자라도 먹어야죠.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는 경제신문 분석, 라이브 다시 보기 및 미공개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전용 피드백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옴스 잡스 구독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 옴스 잡스에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릴스부터 섬세하게 정리된 게시글들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